자, 경우의 수의 첫 번째 테마 합의 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합의 법칙은 이런 거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라이얼 시행을 하고요. 그럼 그 시행에 의해서 사건들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들을 연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사건들이 발생될지를 조금 연상하고 문제를 풀면 기준을 잡기 쉬워집니다. 무턱대고 아무 연상도 안 되는데 막 문제 읽으면 다시 읽게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눈을 감고 또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시행에 의해서 나오는 상황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의 수를 일일이 다 세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이한 사건을 A라 하고 다른 특이한 사건을 B라 했을 때 두 사건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합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법칙인 양, 꼭 공식인 양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했죠. 당연히 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더하는 거고, 당연히 곱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곱하는 겁니다. 개수를 셀 때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앞선 테마에 있는 것을 좀 더 빠르게 다양한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대로 문제풀이 하면 교훈이 됩니다. 자, 4번 참고서 5종류와 소설책 3종류 중 환경 조건이 있죠. 아직 시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종류의 책을 구입한다. 이제 한 종류의 책을 구입한다. 이게 시행입니다. 그러면 참고서를 구입하는 사건을 A라 하고 소설책을 구입하는 사건을 B라 했을 때 당연히 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방법은 이 참고서를 구입하거나 또는 소설책을 구입하는 사건, 그럼 이걸 합쳐야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8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에 맞게끔 일일이 구성해서 다 해봤죠. 근데 이것은 너희들 머릿속에서 8개 금방 나오잖아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시행, 경우의 수, 특이한 사건의 수, 합사건, 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요 테마에 맞게끔 최대한 수미 분해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아직 시행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환경과 조건이 있는 거죠. 한 장을 뽑을 때 시행 상상하세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을 때 10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 하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 한다면 3의 배수인 사건은 3 또는 6 또는 9이니까 3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5의 배수인 것은 사건을 B라 했으니까 5 또는 10 겹치는 것도 하나도 없죠.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당연히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나온 사건은 당연히 더해야 되죠. 왜 더해? 그러면 할 말 없죠. 또는이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또는 왜 더하는 거야? 그러면 또는의 논리 구조는 얘도 되거나 아니면 얘도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다 더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을 잘 이해해서 사건을 상상하고 그 사건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당연히 한 번에 생각해서 너희는 5개라고 하지만 원래 이렇게 사건 2개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3개, 2개로 이렇게 온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분해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자연수 x, y 조건과 환경이 있는 거죠. 합의. 자, 시행을 했습니다. 합쳤다는 시행을 합니다. 그럼 합쳤을 때 4가 나오는 사건을 A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할 때 그 x, y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순서쌍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 3, 2, 2, 3, 1 3가지. 또는 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연수니까 1, 5, 2, 4, 3, 3, 4, 2, 5, 1 그죠? 5가지 합쳐서 8가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7번 부등식이 있습니다. 조건이죠. 아직까지 시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얘기죠. 자연수 x, y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굳이 합의 법칙이라는 걸 쓸 수 있을까요? 뭐 x가 1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A 사건을 한번 해볼까? 굳이 한다면 그러면 1일 때 그러면 2y 이항시키면 5이야. 그러면 y는 양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때의 y는 1 또는 2까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2에서 일단 두 가지. 그리고 b라는 사건을 만들어 볼까요? x가 2인 사건, x가 2인 사건을 b라는 사건을 한다면 그 2y는 이항시키면 4가 돼서 이때 y는 1, 2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c라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x가 3이면 어쩔 거예요? x가 3이면 2y는 이제 3이야. 그러니까 y는 1. 이 사건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4이면 어쩔 거죠? d라는 사건을 만들어 볼까요? 2y는 2, 2야. y는 자연수 1. 0은 안 되니까. 그죠? 5라는 사건부터는 안 되겠죠. 5라는 사건이 2라 했을 때 5를 대입하면 2y는 1 이하인 y는 자연수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건을 선생님은 A, B, C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 사건들을 다 더한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뭘 기준으로 잡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준 잡았습니다. 어차피 총 몇 가지? 7가지라고 놨죠. 사건들을 각각 합쳤습니다. 자, 8번도 한번 볼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 나머지가 홀수.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을 A로 한번 해보고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사건을 B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사건은 1, 5, 9, 13, 17 이런 게 되고요. 나머지가 3인 사건은 3, 7, 10, 11, 15, 19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건을 내가 이렇게 홀수인 나머지가 홀수인 것은 4로 나눴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1이나 3. 그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일 수는 없고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일 수는 있고 2일 수는 있지만 짝수는 배제하고 홀수인 경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사건의 논리 분할점을 A 또는 B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3인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다 해봤죠. 그럼 합치면 총 10개.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논리 분할점을 잘 잡아서 나중에 계산해야만이 이게 바로 풀이에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살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자꾸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9번 그림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논리 분할, A에서 위를 거쳐서 B를 간다. 내가 얘기하는 위는 여기입니다. 또는 이 사건을 뭐 1번 사건, 2번 사건이라고 해볼까요? A에서 아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래가 여기입니다. 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 두 개로 1 또는 2라고 했는데 겹치는 게 없겠죠. 1로 가는 경우에서 1로 가는 경우에서는 절대 겹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두 가지,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죠. 더하면 총 5가지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논리 분할점을 적절하게 분리함으로써 겹치지 않게 복잡한 것을 아주 깔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부비 법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대로 풀었습니다. 쉽지만 교훈대로 풀었어요.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너희는 교훈에 맞게끔 이해를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